자, 오늘 저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코트라의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만나볼 텐데요. 자, 코트라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영어 꽤나 하시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상경계열 전공한 친구들한테는 정말 많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채용은 꼭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면은 인문 상경 계열 취준생분들이 쓸 곳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이번 코트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트라가 어떤 기업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좀 더 명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연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962년 설립되었고요. 우리나라 무역 진흥을 위한 공공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중소기업이 99%입니다. 99%인 중소기업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선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무역의 양적 그리고 질적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랑 이제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기업의 지원 방안을 또 고민하고 또 성장을 유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특징으로는 세 개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또 쓰셔야 되니까 챕터를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역 투자 진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출 시장 다변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기본적인 영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공기업이나 어떤 기업에서건 간에 꼭 기출 질문으로 나오는 건데 ESG 경영이거든요. 아, 네. ESG 경영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포인트를 이제 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북방 남방 정책, 그래서 정부 정책이랑 연결한 민관 합동 경제 협력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진출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이제 무역 개발 지원을 위한 해외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IT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무역통신망을 구축해서 우리 경제에 좀 안정적이고 좀 더 명확한 성장을 위한 종합무역진흥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영어를 꽤나 하시는 분들이 네, 이곳에 적합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뭐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분들이 코트라 취업을 이제 눈여겨보면 되나요? 그렇죠. 일단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자격 조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기본 옵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해외 시장 정보 수집 전달하고 개척하고 알선하고 전반적인 해외 전시까지 같이 개최 및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경 계열 전공하신 분들에게 네.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코트라의 기업 소개를 들어봤는데 일단 코트라가 이번 주에 채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전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금요일부터 8월 6일 금요일부터 채용이 시작되고요. 13일 일주일간 채용 공고 진행돼서 네. 그 안에 자소서를 쓰셔야겠습니다. 예. 네, 모집 부분은 통상직이고요. 통상직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기업을 위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그리고 해외 투자 진출 지원, 그리고 시장 정보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내부 경영 관리 업무. 그래서 해외 순환 근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총 60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 건 이제 그 전형인데요. 일반 계열로 수도권 인재 20명, 그리고 비수도권 인재 12명을 채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전 지역 인재라고도 하는데 이 네. 비수도권 인재 기준은요. 서울, 경기, 이제 인천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의 대학교 졸업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애매한 게 그 지역 캠퍼스 예를 들어 뭐 성균관대, 수원 그리고 서울 이렇게 있으면 성균관대, 수원은 본원이기 때문에 그럼 포함이 안 돼요. 수원에 있어도 물론 이제 수원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천안 이런 경우는 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공 계열 8분 그리고 어문 계열 20분을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학력, 전공, 지역 상관없이 어문 계열이거나 이공 계열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문 계열 분들은 채용 인원이 20명 정도에서 언어가 다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대사항이나 응시 자격 같은 것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성적이 꽤나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응시 자격 자체가 이제 토익 850 이상인데 예. 사실 실질적으로 합격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이거는 만점. 만점까지는 아니고요. 970점 정도. 그래서 좀
지난번에도 제가 토익은 높은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트라처럼 이제 아예 영어를 많이 보는 기업들은 아예 언어로 완벽한 소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사실 900점은 넘기는 것이 그렇죠. 플러스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도 AL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단 뭐 영어 어문 계열에 있어서는 점수가 고고익선일수록 좋고 네. 그럼 채용 전형이 지금 저희가 서류 부분을 살짝 살펴본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크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잘 방금 서류 전형 말씀드렸고요. 네. 적격 심사기 때문에 부적격, 적격이어서 이 기준만 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붙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필기 시험이 9월 4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논술 예.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2차 인성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그리고 3차로는 영어 회화 테스트 및 역량 면접, 4차 임원 면접 오. 면접을 총 2번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전형별 그 필기 시험에 어떤 것을 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2부에서 NCS 네, 특강이 있다고 맞아요. 알고 있는데 NCS를 실제로 이제 필기 전형으로 보고 있고요. 그 네. 전에 필기 전형은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필수 과목으로 850 이상 제출하신 분들은 영어 필기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경제 논술을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계열이나 이공 계열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논술 시험인데 네. 뭐 보통 태스크가 주어지죠. 뭐 이런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건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으로 어떤 나라로 진출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신문 열심히 보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앞서서 쌤께서 지금 뭐 학력, 전공, 지역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블라인드 채용이고요. 면접 때는 그래서 이제 뭐 학력이나 지역이나 연상이 되는 단어를 아예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감점 처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어문 계열에서 쓰기 능력 평가가 있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희망 언어를 선택해가지고 어떤 네네. 장문을 치르는 건가요? 쓰기 능력 평가.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무시무시한 게 다른 데 그냥 구술 테스트 정도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선 장문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900 이상, 950 이상이 될 만큼의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쓰기 능력 평가 나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지문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저희가 보통 이제 언어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를 쓰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듣기, 말하기, 뭐 읽기가 앞에고. 네. 그러니까 거의 정말 마스터를 한 분들이 채용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형별 전략을 이제 짚어볼게요. 네. 앞서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 영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소개서를 그러면 작성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1번에서 이제 지원 동기. 이게 문항의 이제 대명사인데 참 네네.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지원 동기를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네. 특히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파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해외 경험 그리고 영어 능력, 뭐 상경계열 전공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원 동기나 사실 자기소개서도 거의 다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사실 차별성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별성, 나만이 어필할 수 있는 코트라와의 이제 교집합을 찾아주시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랑 면접을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 제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국제적 감각, 그리고 언어, 경제에 대한 지식,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이것도 가지고 있다로 가셔야 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는 빅데이터. 코트라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도 디지털 뉴딜 때문에 이제 AI가 입혀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코트라 역시 무역 투자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디지털 무역 투자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 투자 통계나 뭐 품목별, 뭐 유망 시장 그리고 기업별 맞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좀 데이터 좀 다뤄봤다 하는 친구들, 그래서 뭐 IT, 파이썬 이런 경험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이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특히 내가 경험을 기술을 하실 때 내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좋은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타트업 그리고 내수 기업의 해외 진출입니다. 이게 사실 코트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금융 관련된 공기업들, 수출 관련된 공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파트인데 코트라에서도 스타트업 글로벌 점프 300 이 부분을 특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1년간 바이어 투자자 등 해외 파트너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 로드맵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부터 시작해서 해외 진출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흔히들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특히 이제 많은 지원자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 시장을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고 그쵸. 여기에서 내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서비스 역시 그래서 내수가 거의 100%인 기업들이 실제로 해외로 진출을 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 같이 어필을 해주시면 지원 동기로는 정말 훌륭하겠죠. 저는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창업을 했던 친구들은 별로 네. 그런 자소서를 밝히면 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경험이 있으면은 네. 이거를 이제 참작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스타트업에 근무를 한 게 아니라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봐야 그런 될까요? 부분들은 이제 면접 때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소서에는 내가 창업을 이만큼 해서 이걸 이렇게까지 엑셀러레이팅을 해서 성공을 시켰다라고 예. 자소서에는 쓰셔도 되고요. 이제 면접 때는 경험으로 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네. 역량을 쌓기 위해서 오직 코트라의 입사를 위해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창업을 경험을, 해보고 그렇죠. 보통을 보통은 쌓았다. 네, 그렇게 많이들 하고요. 사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창업 경험.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이런 팁들도 들어봤고 또 이제 꼭 알아둬야 할 코트라의 3가지 사업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셔야지 앞으로 이제 걸림돌 없이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외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 뭐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하게 일단 알아두셔야 할 점은요. 방금은 이제 사업 영역에 대해서 그쵸.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건 기업의 핵심 키워드를 연결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원 동기에선 사업 영역이랑 연결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경험들을 끄집어낼 때에는 코트라의 핵심 가치, 비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비전을 보시면 중소 중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인류 무역 투자 진흥 기관.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원 동기와 거의 비슷하고요. 핵심 가치 4가지, 이 4가지를 내가 실제로 만들어냈던 경험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소서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처럼 이제 지원 사업 영역 그리고 네. 이제 직무에 대한 적합도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적합도 이렇게 2가지를 보는 편인데 네. 실제로 이제 기업에 대한 적합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이 조직 적합도는 핵심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글로벌 그러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뭐 10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글로벌에 관련된 유사한 단어들이 많은 게 좋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뭐 다민족, 네. 뭐 다양성 이런 키워드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키워드가 많은 사람들의 자소서가 질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자소서를 쓰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여기다가 그냥 끼워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런 거죠. 여기에서 요구하는 가치는 글로벌, 뭐 혁신, 공헌, 뭐 청렴 이런 건데 굳이 나는 끈기가 좋아. 그래서 내가 끈기를 발휘해서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막 토익을 900 만든 경험 이런 거 쓰시면 의미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런 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그래서 내가 막 유학을 갔는데 인종차별도 당해봤고 그런 걸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네. 이런 경험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혁신을 이뤘던 경험들 뭐 스타트업 경험 같은 거 너무 좋겠죠. 네. 그런 것들 작성을 하시면 적합도 평가에서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도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저 예. 질문. 근데 보면은 이게 뭐 자기 학교라든지 이런 네. 출신 지역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유학 경험에 대해서는 써도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 유학 경험이 그러니까 유학 내가 예를 들어 뭐 버클리 대학교를 나왔다면 네네. 버클리 이걸 쓰면 안 되고요. 예. 네, 유학을 미주에서 했다.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전혀 무방합니다. 네. 네. 서부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뭐 이런. 서부 지역에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 정도는 뭐 상관없습니다. 야, 이게 주 정도는 안 되는 거죠? 주. 예. 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역 안 돼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아. 고유명사만 안 들어가면 돼요. 예. 서부 지역에 뭐 동부 지역에 이런 동부 지역에 정도까지는 있는 학교? 네. 가능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였고요. 네. 자, 이렇게 뭐 필기 시험까지 통과를 하고 네. 그럼 이제 면접을 치게 되잖아요. 면접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아무래도 뭐 회화라든지 그런 네. 영어 테스트가 있죠.
네, 일단 영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을 안 겪으실 겁니다. 일단 기출 질문만 보셔도 뭐 보통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취미, 뭐 너 작년 여름에 뭐 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주변에서 말하는 본인의 성향 같은 기본 질문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다른 경우라고 했을 때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면 뭐 프리덤이 뭐라고 생각하냐, 철학적인. 네, 그렇죠. 에볼루션 네.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예. 것들. 예. 그리고 그걸 실천한 경험을 말해봐라. 요 정도로 네. 물어보는 편입니다. 아, 네. 그래요? 이걸 실제로 한 5분가량, 그러니까 다대 면접이고요. 제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한 5분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영어 면접할 때 면접관 중에 외국인도 있나요, 혹시? 외국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오. 교포 같은 분들로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외국인, 보통 그래서 면접 볼 때, 외국어 면접 볼 때 교포 같은 분들이 계시지 외국인 분들이 계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외국계 빼고. 혹은 귀한 로버트 할리 같으신 로버트 할리는 지금 그렇죠. 또 이제 한국 사람이 된. 한국 사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네,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요, 이제 특정 상황에 대한 자료를 한 4-5장 정도 이제 네.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20분가량 준비를 하고요. 보통 이거는 특정 상황, 그러니까 너 만약에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여기를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솔루션을 도출을 하는 유형인데 결과적으로는 PT 면접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PT 면접 같은 경우도 똑같죠. 근데 다만 PT 면접은 자료가 조금 더 많습니다. 수치에 네.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한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5분가량 발표하고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습니다. 만약에 발표 시간이 10분이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5분 정도면 내가 대략적인 흐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채용 관련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런 회사들에서 뭔가 이렇게 당락을 짓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곳은 뭐 필기 시험에서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코트라가 면접의 난이도는 좀 낮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일단은 코트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인국공, 뭐 방금 말씀하신 한국은행, 예. 뭐 금감원, 뭐 여러 기업들 중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네. 때문에 네. 사실 필기, 서류, 면접 다 어렵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어려운데 네. 면접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뭐 PT나 이 토론이나 이런 직무 역량 면접에 대한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네. 네.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태도. 왜냐면 이게 무역투자진흥공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어들이랑 이제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대표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네.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하더라도 태도가 안 좋았을 경우에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라던가 이제 금융 공공기관 중에서 이제 B2B 그리고 내가 딱히 뭔가 맡아서 진행하지 않고 이제 사무 업무를 많이 하는 곳들은 네. 실제로 이제 지식적인 역량을 좀 많이 본다라고 한다면 코트라 같은 경우는 태도, 성격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면접에서 막 지식을 자랑하는 게 주가 아니라 네. 내가 얼마나 좀 유연하고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인성 면접입니다. 역시나 또 이제 윗분들, 임원분들이 면접관이겠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 성향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2차에서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인성검사를 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촬영할 때도 계속 말씀을 네. 드렸던 것 같은데 인성검사에서 이미 성향이 다 나와요. 그쵸.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답답하고 네. 뭐 고집스럽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네. 특히 4차죠. 인성 면접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최대한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예전에는 인성 면접이 그냥 뭐 개인 성향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으면 네. 최근에는 뭐 ESG 경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코트라의 ESG 경영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뭐 세대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우리나라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갈등이 그쵸, 우리나라의 그쵸. 가장 큰 키워드인데 예. 본인이 주목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런 본인의 견해를 묻는 질문들이 좀 우후죽순 나오기 때문에
신문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사설도 많이 보셔야 하고요. 그럼 쌤이 추천하시는 이런 면접 질문에 당황스러운 면접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좀 연습 당황스러운. 방법? 이런 거? 연습 방법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ESG 경영이라던가 아니면 세대 격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논술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네. 때문에 큼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리테일 트렌드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책. 그래서 ESG 경영에 관련된 책이 있고요. 네. 예. 서점 가시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트렌드 기준으로 갔을 때는 트렌드 코리아 2021 그쵸. 그게 가장 네. 대표적이잖아요. 두 권의 책은 꼭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흐름에 대해서 이제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네. 이제 진행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스마트폰의 혁명, 손의 혁명, 2010년도, 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도로 위의 혁명. 네. 그래서 이제 전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바이오 쪽이나 스마트홈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지원하는 곳은 정말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 하시는 게 중소기업부터 스타트업들의 이제 해외 무역 진출을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다 알고 계시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이제 좀 곁다리를 가서 이제 네. 연결을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 네. 어떤 세계적인 그 흐름에 대한 맞아요, 통찰이 맞아요. 좀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어렵죠. 자, 이렇게 채용 전형 같이 살펴봤는데 이 코트라의 어떤 복지라든지 급여 같은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제일 중요하죠. 네. 많이 줄 것 같아요. 많이 줄 것 같죠. 네. 근데 초봉은 약간 공기업 평균 연봉과 어.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아하. 3,400입니다. 네. 예.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호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네.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공기업이. 오. 예. 그렇지만 코트라는 10년 차 같은 경우는 8,000 정도 어. 받습니다. 괜찮죠. 예. 그리고 외국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직도만 보더라도요, 뭐 북미 지역, 중국, 유럽, 중동, 뭐 네. 중남미, CIS 지역 전반적으로 본부를 두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해외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 특히 네. 이제 해외에서 오래 체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회죠. 그래서 해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경비는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저 같습니다. 혜택을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복지로 이제 뭐 이렇게 연차가 쌓여서 해외에 나가게 됐을 때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도 부분들은 지원이 당연히 되나요?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음. 교육 지원, 뭐 경조사, 네. 뭐 학비 예.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는 네, 아. 그래서 좋은- 제 친구 중에 그렇게 해외에서 쭉 살다 온 친구가 있어서 궁금했었어요. 네, 되게 좋은 기회죠. 아. 그래서 주재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다 지원이 되니까 네. 예. 좋은 기회입니다. 국제학교를 어. 보낼 수 있는 기회. 근데 이것도 어떤 직무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제 후배가 인사 쪽에 있는데 네. 아, 그럼 서울이죠. 그렇죠. 해외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인사는 서울에 어. 있고, 근데 이제 뭐 만약 그쪽 시장을 키울 경우에는 그쪽으로 뭐 파견이 나갈 수도 있지만 네. 부서에 따라 다른 부분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채용하는 직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어디였죠? 업무직, 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20명을 뽑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업무직을 뽑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직군 같은 경우는 해외로 파견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면접 때 꼭 물어봅니다. 아. 해외 괜찮냐? 해외로 파견 괜찮냐? 근데 아프리카 괜찮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전 아프리카 중동 살아보고 괜찮냐?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지원 한번 해보세요. 아,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해외 체류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 체류하니까 궁금해진 게 네. 지금 해외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뭐 수도권 경기 지역과 그 외에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해외 대학은 그 외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지역 기준이기 때문에 그 외로 분류가 되지는 않는 편이고요. 음. 근데 이제 보통은 코트라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해외 대학교를 나오셨던 분들보다는 예. 사실 해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외국계를 가시는 게 그죠. 좀 더 유리하죠. 아, 네. 예. 네, 그리고 왜냐면 NCS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지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체류를 하셨던 분들이 보통 네. 지원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경험 같은 것들 이제 해외 대학교 분들이 요즘 저한테 되게 컨설팅을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데 한국 대학교에서는 이제 뭐 홍보대사, 인턴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봉사활동. 근데 해외 대학교는 이제 그런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사기업이나
특히 이제 공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네. 뭐 NCS도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전공 필기도 다 한글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해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저는 코트라보다는 오히려 금융권 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이런 쪽은 특히 네.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외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 꼭 지원하길 바라는 코트라 함께 하셨습니다.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